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로엔나 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했었던 톡스타 방송이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이 4월의 봄처럼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꽃길만 걸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전날장 같은 경우 국내 증시는 아시아 증시 반등과 함께 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변동성을 기대한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박스권 매매성 자금 유입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동성 장세와 달러 약세 장세에 대비해서 현재 아시아 증시와 원유, 코인 등의 좀 상당히 다양한 자산군에 이 매수세가 좀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의 이 매매성,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출발한 모습입니다. 이 코스닥 역시 닷새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수냐 개별 종목이냐, 이 개별 종목이면 대형주냐 소형주냐에서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느냐 적당히 나오느냐의 정도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선물까지 스타님들의 상담 또한 가능한 톡스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톡스타는 총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여가. 전화나 문자 그리고 톡스타 단체 톡방을 이용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2-32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바로 무료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방송하는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저와 스타님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이 카카오톡 별톡방,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톡스타 별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스타님들을 만나 뵙기 전에 시세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스타 투자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이 톡스타가 개편이 되면서 이 스타님들을 한 분씩 뵙고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3분의 스타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서 종목 상담과 투자 상담까지 받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스타님들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임주아 스타님 화상으로 모셨는데요. 임주아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투자 아이디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로 찾아뵀는지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3대 신용평가사 정기평정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 역캐리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캐리 매력이 높은 크레딧 수요가 좀 인기가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M&A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를 수급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나눠보는 것과 그다음에 오늘은 또 어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돼서 첫 개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평가된 종목, 잘 모르시는 종목으로 오늘 좀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우선 이 투자 키워드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캐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장의 추천 종목은 HFR입니다. 이렇게 투자 키워드 3가지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스타님, 지금 사실상 역캐리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면서 3년물에서 역캐리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10년물마저 역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캐리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년 2분기는 신용평가 3사의 정기 평정 시즌입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절차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등급 부여를 하는 본평가와 사후관리 측면의 정기평가와 또 수시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사업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4월부터 6월까지 정기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이때 연중에서 등급 변화가 가장 몰리는 시기가 바로 2분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2분기 크레딧 시장이 좀 화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업들 실적이 좀 저하가 이어졌기 때문에 등급 하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요 크레딧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커버리 배율이라고 해서 그 EV/EBITDA를 계산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2013년에 2.08배였고 2017년이 1.16배로 조금 낮아졌고 2018년에 1.24배로 17년보다는 약간 상승했는데, 이게 올해 다시 2013년대처럼 2.0대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감이 좀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고 좀 쉽게 풀어드리면은, 회사채에 CB나 BW 돈을 넣어도 수익이 안 날 수가 있는, 지금 크레딧 지표 중에 EV/EBITDA가 좀 안 좋게 지금 가는 거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사일견 시즌 4, 5월 지나는 그 과정 중에, 회사의 신용 등급이 뭐 AAA가 되든지, 뭐 B로 내려가든지가 되면, 아무리 이율이 4%가 5%가 6%가 돼서 은행보다 많이 이율이 난다고 하더라도, 회사채에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이거 완전 회사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여기 투자하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즘 그 국고 3년 금리랑 CD 금리가 아주 역전이 되는 역캐리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신용등급이 낮고 높은 거랑은 또 상관없이 이 캐리 매력이 높은 크레딧 수요가 확대가 되는데, 이 캐리 매력이 높은 크레딧 수요가 바로 그 CBBW 발행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려 금리와 CD금리, 국고금리와 CD금 역전된 역캐리 때문에 캐리 매력 높은 크레딧 수요가 확대돼서 되려 CBBW 시장이 약간 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정기 평정에 대한 경계심, 그 다음에 캐리 사이에 줄다리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채 지속적인 자금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라서 CBBW 유증 자금은 사실 꾸준하기 때문에 적자 회사가 자금 조달해서 상패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좀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국고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단기물 사서 길게 홀드 해봤자 돈이 안 벌리니까 신용등급이 AA든 B든 간에 회사채 쪽으로 투자를 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2분기 크레딧 시장의 화두는 2013년처럼 나빠지는 건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그 감사 시즌 때 약간 뭐 내 종목이 뭐 관리 환기가 풀릴 것인지 아니면은 상패를 안 당할 것인지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신다면 조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역캐리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대해서 말씀 지금 가지고 왔는데, 당초 일정 대비 이틀 앞당기면서 미국보다 하루 앞섰네요. 이로써 좀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이 타이틀을 좀 확보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4월 3일 어제죠. 밤 11시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5G 상용화가 첫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나 유비쿼스, 머큐리, 오이솔루션, RF, HIC, KMW, 에이스테크 등등 아마 지금쯤 조금 장중에 조금씩 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시가총액 1,000억 원대의 저평가된 5G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좀 핵심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SK텔레콤, 버라이즌, AT&T, 벨, 그다음에 일본의 도코모, 그다음에 텔레콤 말레이시아까지 해외에 좀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을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세계 첫 5G 단말기 개통이 들어갔고 이동통신 3사에서 1호 가입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자 엊그저께 기준으로 기지국이 34,000개, 그다음에 LG U+가 18,000개, KT가 15,000개이기 때문에 SK텔레콤보다 반밖에 안 되는 LG와 KT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를 매우 저렴하게 해서 지금 런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5G 종목 중에서 아직 덜 올라서 조금 저렴하게 중단기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HFR을 소개합니다. 일단은 2020년까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한 해 앞서서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해보시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5G 전국망 확보가 기존에 예상했던 기각보다 한 1, 2년 이내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래 2023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지만 2020년까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HFR은 올해 실적 예상액이 매출액이 1,970억에 영업이익이 236억이 예상치인데요. 기관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타겟 PER 멀티플을 국내에서 14.9배 정도 줘가지고 지금 목표가가 현재가는 2,700원인데 목표가가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3월 20날부터 추천을 해서 3월, 4월 꾸준히 리포트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2,5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한 3,800원대 정도의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00원 꽉 채우시기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기존의 4G LTE 투자가 무선 네트워크에만 좀 집중됐었던 반면에 5G 투자는 유선 네트워크 쪽에서 꾸준히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 전선을 놔야 될 거잖아요. 케이블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HFR이 원래 북미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었던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의 주력 장비 수주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T와 LG 플러스보다는 더 많은 지금 기지국이 34,000개가 나와 있고 2020년까지 거의 30만 개까지 나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출액이 지금보다도 한 4배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조금 주목을 해볼 게 OLT, ONU, OTN, G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장비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ONT와 G폰이라는 이 두 가지 장비 수요가 좀 꾸준히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장비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ONT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이라고 가정용 광 모뎀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검정 색깔 한 뼘짜리 단말기 놓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5G 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폰이라고 해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KT와 LG U+에서 쓰는 이폰이라는 장비는 다운할 때 1.25 기가바이트이고 업로드할 때 1.25면은 지금 HFR의 G폰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운이 2.5기가바이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10기가바이트의 서비스 속도가 가능하려면 사실 다운할 때 2.5기가바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HFR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수요가 될 거라서 매출에 많이 기여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ONT라는 장비는 그 IPTV, TV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그런 무선 인터넷도 해야 되는 그 검정 색깔 단말기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원래 SK 브로드밴드에서만 사용하는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용 유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기가 인터넷 시장 확장에 따라 좀 안정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이 꾸준히 판매될 거라고 보고 지금 조금 더 먼저 2019년에 조금 저점 매수를 해서 단기, 중기 스윙으로 목표가 4,000원, 현실적인 가격은 3,800원 보시고 재료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2018년도부터 계속 북미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라이즌이라는 회사에 LTE 전용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5G 장비도 꾸준히 지금 수주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좀 핫하잖아요. 이제 저도 곧 5G 폰을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같이 HFR 관심 갖게 지켜봐 주시면서 시가총액 1,000억대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스몰캡에서 관심 가져주고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G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 역시 5G 관련주로 저평가받고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큰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HFR, 현재 지금 모바일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는 2,500원 그리고 3,800원에서 분할 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스타님이 숙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 종목 상담이 올라왔을 텐데요. 문자 상담 알아볼까요? 현재 지금 대한항공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31,600원 5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하고 0935님이 지금 보내주셨는데 사실상 최근에 조양환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저 또한 상당히 궁금한데 계속 가져가도 될지 이스타님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너무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EBITDA로 조금 계산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관에서 주는 목표 주가는 제가 아직 지금 확인을 안 해봤지만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종목이 한 10만 700원 정도가 적정가고 목가도 6만 원에 가야 되는 종목인데 현재가가 31,850원이며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개별 재무제표로 봤을 때도 계산해 보면은 한 54,400원이 본인의 적정 주가인데 워낙 이슈가 시끄럽다 보니까 31,900원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 가장 오늘 어제 그제 같은 최근 2주 안에 매수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때문에 조정이 와서 작년 겨울 가격처럼 저렴하게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 장이고 그리고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5G 로봇 돌아가면서 20%에서 40% 단기 수익이 가능한 시장이라서 장기 스윙으로 대형주 가져가기에는 조금 투자하시기에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은 한 20%대로만 보유하셔서 가져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3만 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가 저점 구간에서 좀 출렁이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 36,000원을 돌파하기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34,500원에서 600원 사이대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본전에서 약수익권에서 한 30% 이하로만 가져가시는 걸 조금 권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중을 좀 20%로 줄여서 좀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임주아 스타님 오늘 역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스타님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엔알파 스타님 화상으로 모셔볼 텐데요. 로엔알파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로엔알파 스타님을 화상으로 찾아뵙게 되니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이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되면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4월 들어서 많이 걱정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월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4월 들어서도 시장이 또 좋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많은 어떤 뉴스적인 부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4월 들어서 지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로엔알파 저 시스템과 같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모습 또 4월장을 어떻게 대비하는 부분들을 더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로엔알파 스타님께서 가지고 나온 키워드 화면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첨단 바이오법 그리고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 그리고 부진한 미국 경제 지표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사실상 이 첨단 바이오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약 바이오업계의 수건으로 꼽히던 이 첨단 바이오법이 지금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달에 일단은 이제 복지부 그 산하를 통과하고 됐고요. 이제 오늘이죠. 기대했던 오늘 이제 법사위 통과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첨단 바이오법, 그러니까 첨생법이라고 얘기하죠. 이 첨단 바이오법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인보사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많은 제약 관련된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문제가 이 지금 첨단 바이오법에 대한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법사위 분위기상으로는 이번 첨단 바이오법은 예정대로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내일이죠. 내일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입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바이오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는 줄기세포 관련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희귀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그런 어떤 치료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게 이제 임상 이상만 거쳐도 바로 시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우리가 뽑는다면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파미쉘도 있을 거고요. 차바이오텍, 그다음에 강스텐 바이오텍, 에이티젠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이 어떤 희귀 난치병 관련된 어떤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을 진행 중인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 이 회사들이 보통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시판까지 가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제약 관련된 업체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 관련된 업종들이 또 올라갈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슈는 이종 장기 이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에 대한 장기가 우리에게 이식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임상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는 그 법인데요. 이거에서 이제 관련된 회사가 이제 엠젠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아마 수급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첨단 바이오법 같은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주에 있어서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첨단 바이오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미중 무역 이 고위급 협상, 사실상 미중 간 고위급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레리 커틀러 재무장관이 이 중국이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정했다라면서 살짝 이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류호 중국 부총리가 양국 대표단들이 좀 모여서 지금 이틀간의 양일간의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고위급 회담에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해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이죠.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도 실질적인 지표는 경기 지표 같은 경우는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부분들은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라이트하이저죠. 무역 대표부 대표와 류호 부총리가 지금 만나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시진핑 행정부 이 두 나라의 대표들이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작년 10월, 11월부터 시작된 이 무역 분쟁이 6개월 가까이 지금 시간을 끌어오면서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이슈, 그 빅 이슈가 지금까지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부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는 주가가 내려가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는데 이것이 이제 타결이 돼서 이 이슈가 해결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조금 다른 시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키워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갖고 나온 이유는 이것이 이제 4월 달에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을 때 그 이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결된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지만 그 뒤로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 미중 고위급 협상에 관련돼서요, 이 무역에 관련된 이게 빨리 좀 합의를 봐야 되는데 4월 타결에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부진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상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다소 부진하면서 이 증시의 상승폭을 좀 제한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좀 상반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이제 제조업 지수가 이제 예상외로 상회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이 요즘 들어서 시장이 좀 다시 한번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 모습들과 함께 미국도 이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어제 나온 지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가 이제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표라고 해서 이게 예상보다 이제 전월보다도 이제 전월이 59.7이었었는데요.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 지수는 56.1로 후퇴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게 2017년 8월 이후로 좀 가장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라는 부분들은 소매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50 이상이면 확장을 얘기하지만 전 59보다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확장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표들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이 고용 지표가 이제 3월달 민간 고용 지표가 12만 9천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만 9천 명은 지금부터 18개월 전부터 18개월 사이에 가장 저조하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이 민간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하다 그런 것들은 기업에서 일단 미래에 대한 어떤 시장적인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는 그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고용 지표가 12만 9천 명 정도로 낮았다라는 부분들은 이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실물 경기적인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12월 달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4분기 기점으로 해서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빅 이슈들 남북 북미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들 뭐 브렉시트라든지 그런 큰 이슈들로 인해서 실물 경기에 대한 반영들이 굉장히 조금 미반영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오늘 미중 고위급 회담을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시장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빅 이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시장적인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우리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4월달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말부터 4월 중순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명분을 통해서 이제 하방 포지션을 잡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오늘 갖고 왔던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국 경제 지표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증시 상승폭을 제한했고, 근데 스타님, 사실상 이렇게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경제가 부진했고 조만간 사실상 발표될 삼성전자의 실적도 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달러원 환율의 대외 변수에는 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좀 살펴봐야 될 투자 상품이라든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좀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이슈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뭐 부분도 갈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 법안 통과 부분들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그리고 또 이제 기정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오늘 좀 대안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군은 이제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오전장에는 좀 반등이 나오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었는데요. 이 5G가 이제 4월 8일 날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이 5G라는 것이 한 번에 뭐 상용화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5G 통신망이 다 설치가 되었다. 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5G가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이 5G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5G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도 이제 조만간 다 5G로 다 이제 통신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지국을 세우는 거겠죠. 기지국 안테나를 세우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RF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RF 장비 관련된 종목들, 뭐 KMW라든지 아니면은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받거나 조정이 조금 내려왔을 때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RFHRC 같은 종목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RFHRC라든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고 가격들을 보고 진입하셔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더 이제 중기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5G가 상용화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안테나겠죠. RF 장비겠죠. 그리고 RF 장비가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 RF 장비가 곳곳에 예전처럼 뭐 먼 거리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RF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시장의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G 관련주가 이제 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관심 종목으로 이제 KMW와 RFHIC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로엔알파스타님 만나 뵙고요. 로엔알파스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해외 선물 이슈도 한번 다뤄봐야겠죠. 야신 김동우 스타님 전화 연결 지금 됐습니다. 야신 김동우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톡스타가 개편되면서 처음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의 이 각오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저녁 방송에서 찾아뵙다가 이제 오전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장중에 또 찾아뵈니까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장중에 도움이 되시는 전략과 이슈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다면 지금 야신 김동우 스타님께서 가지고 나온 투자 아이디어 키워드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미국 대 중국, 글로벌 무역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제 리포트, 그리고 해외 선물의 전략까지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무역 전쟁, 즉 현재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키워드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간에 굉장히
한 기간 동안 뜸했던 이제 미국 무역 협상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재개돼서 지금 이제 합의에 근접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3일부터 해서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를 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지난주에 베이징에서의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지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날 열린 이제 행사에서 이제 이행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과거에 행하지 않았던 이슈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의까지 가지는 아직 못했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고요. 해서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좀 더 근접하기를 이제 희망한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게 커들로 위원장이 이번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간과 관련해서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그의 이제 그 팀들이 사흘 동안 혹은 또 좀 더 길게 워싱턴에 머물면서 이런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게 또 커들로 위원장이 미국이 개선을 촉구해온 이제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 그리고 해킹 등을 이제 거론을 했고 또 중국이 처음으로 그 문제점을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 좀 큰 이슈가 되겠고요. 과거에는 부인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좋은 협상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또 커들로 위원장이 또 미국의 중간 또는 또 다른 갈등의 어떤 사안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해의 문제는 무역 협상에서는 거론되지는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여부는 아무런 결정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싱턴 DC에서의 협상은 이달 내에, 4월달 내에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막판에 이견을 좁힌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의 협상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의 협상에서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은 양국 협상단이 지난주에 베이징에서의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주석 간의 앞에 놓일 수 있는 합의안을 한 문장씩 검토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미국은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무역 불균형 등에 관련된 중국 산업 통상 정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합의 이후에 이행 메커니즘과 미국이 중국에 이미 부과한 관세 철회 시점 등을 놓고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합의 이행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어떤 정례적인 회의 개최와 또 중국이 합의를 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국의 보복 조치 없이 대중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중국 측의 합의 이행이 불성실할 경우에 관세 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합의에 넣겠다는 것인데요. 자, 미국이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관세를 언제 철회할지도 아직 핵심의 중심점에 있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합의와 동시에 적극적인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국은 적어도 일부는 합의를 이행한 이후에 지속하면서 중국 측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선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에 지금 미국 증시를 비롯한 여러 각국의 증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이번 주까지 좀 더 길어진다면 주말까지나 다음 주 초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일단 보여져서요. 일단 그 향후에 그 뉴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유용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틀러 회장이 지금 중국과 아직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번 주 협상에서 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 또한 이 긍정적인 좀 진전이 있기를 좀 희망하고요. 다음 키워드는 글로벌 경제 리포트인데요. 야신 김동우 수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챙겨봐야 돼야 할, 꼭 알아야 할 국제적인 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포인트를 잡아보면요. 일단 유럽이나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경기 지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 지표 자체가 크게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 쪽 그리고 일본도 지금 연이어서 경기 둔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세계 경제적으로 본다면 사실 좋은 포인트들이 아직은 조금은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유럽 쪽에 영국의 브렉시트도 아직 난망 상태의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인한 그런 여파가 과연 이런 경제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데 얼마만큼 또 상승의 여지를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또 세계 무역 기구의 올해 무역 성장률도 2.6%에서 작년보다 0.4% 지금 하락된 그런 예상치로 지금 낮췄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어쩌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IMF 총재의 또 경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의 70%가 경기 하강을 경험할 것이라고 일단 말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라가르드 총재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에서 연설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 쪽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지금 아시아 경기도 중국도 지금 매달마다 나오는 그런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하락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 나오고 있고 또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연간 소비라든지 경제 지표들도 지금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된 시기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IMF 총재가 짚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첫째 문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요. 거기에 또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부분도 지금 상당한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 거기에 또 기업들과 또 개인들의 과도한 부채가 또 금융시장의 불안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과 연관된 거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이 일단락되더라도 과연 올해 경기가 그만큼 예상하는 만큼 상승이 나와준다면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 더 나가서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시장까지도 상승의 그런 관련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까지 올해의 경기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는 그런 시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경기 지표라든지 미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유럽의 영국 브렉시트
텍스트 부분도 꼭 다 짚어가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되지, 지금 막연한 그런 상승 예감만으로 뉴스에 현혹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나 우려감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골국물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지 이런 데에서 좀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고요. 이 사실상 해외 선물의 매력이죠. 이 주식시장과는 달리 상하방 매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최근 시장에 관련해서 어떠한 이 매력적인 상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해외 선물 전략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은 미국의 지금 지수 선물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오일 이 세 가지를 일단 간단하게 전략 요점만 제가 오늘 파악해서 여러분들 전략에 참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원인이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협상 그 관련한 그 상승세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서 어제의 정고점인 2890 라인대 이 부분이 돌파가 되고 나아가서 2900 라인대의 저항 및 돌파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여전히 상방의 힘은 강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뉴스가 호재로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한 차례 더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전략 구간은 상단은 2890에서 2900 라인대의 돌파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이 구간이 돌파되고 지지 라인대를 형성을 한다면 최대 단기적으로 2950 라인대까지 추가적인 정고점을 향한 강한 돌파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2900 라인대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2890에서 2900 라인대에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2860에서 2840선대까지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오늘 꼭 체크해야 되실 부분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2890과 2900 사이에 돌파 여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저항이 맞고 단기 조정으로 들어선다면 단기적으로 2860에서 2840까지 1차적인 조정 구간까지 매도 전략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흐름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어제 정고점이 7600 초반대 7616 라인대의 정고점 직전 고점 돌파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7680선에서 7700선을 향한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상방의 경직이 유지 중이기 때문에 매도 쪽보다는 단기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7650에서 7680 구간의 저항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인한 그런 호재성 재료로 그동안에 많은 상승이 이어져 왔고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는다면 1차 7580에서 2차적으로 7500선대까지의 지지 여부 꼭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일 관련한 내용을 드릴 건데요.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발표된 재고 발표에서 재고가 상당 부분 늘어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크다란 조정을 받지 않은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지지세를 보이면서 지금 62불 40대 내외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오일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자면 상승 과열 구간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한 하락을 제외한다라면 여전히 하단 쪽에서의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만 지금 재고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단기적인 조정에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1차적으로 일단 상단은 63불대의 저항 및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1차적으로 63.50 내외, 45에서 50 내외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본다면 64불대 이상까지 해서 64.30대 내외까지의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63불대의 저항에서 부딪힌다면 1차적으로 61불 70까지 단기적인 조정과 2차적으로 60.35 내외까지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발표 합의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돌파와 저항 여부 확인하신다면 매도와 매수 전략에 각각 손절 라인을 꼭 설정하신 이후에 상단 추가 상승 흐름과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 전략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이 상품들 S&P 500, 나스닥 오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신 김동우 스타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야신 김동우 스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5G 상용화에 대해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스타님들의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이 5G가 오늘 현 시대 우리 삶 자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선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